재회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다 죽을 거 알고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 연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힘들고 고생이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어떤 타이밍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만약 상대방이 싫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전 연인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지금 이 영상 보는 분들 겁나고 막연하고 느껴질 텐데 막상 만나잖아요? 그냥 말이 술술 나옵니다. 청산유수예요. 여러분의 걱정과 달리 애인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볼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아로제, 너는 왜 만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내담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로제님,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잖아? 그럼 또 물어봐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알려주다 보면요, 막상 여러분이 전 애인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면접 자리가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채로 만남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딱딱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트의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분위기야.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애인을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는 어떻다?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이 된 채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어떤 면접관이 그 면접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면서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차갑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면접관의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면접 자리를 생각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나가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만났을 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혹은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만 숙지하고 나가서도 어떻게 된다? 다들 잘 알아서 사귀고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여러분을 만난다? 90% 이상은 다시 만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에 대한 답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숙지하시고 다음 만남 자리에 갈 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요? 아니에요. 그날 바로 제외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압박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괜히 타이밍 놓치고 우물쭈물 하다가 영영 제외를 못하는 게 아닐까 겁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만나서 제외 이야기를 안 꺼낸다고 해서 제외가 될 게 안 된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다시 만나자고 나의 제외 의사를 꺼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백을 해야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나랑 사귀어줘, 이렇게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썸을 타고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다가 고백을 어떻게 하죠? 확인 용도로 해요. 우리 언제부터 사귄 날로 할까? 우리 지금 며칠째지? 이런 식으로 능구렁이 마냥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당장 제외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만남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고 두 번, 세 번 더 만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다시 만나자 라는 식으로 확인 용도로 이야기만 하면 제외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주의할 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요. 두 분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실수하냐면, 스킨십을 해버려요. 물론 스킨십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다시 사귀자고 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친구로서의 책임을 힘들어했던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트너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 점 유의하시고 관계 정립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먼저 붙잡아도 될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가다 보면 내가 먼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먼저 붙잡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상대방에게 붙잡고 매달리는 거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어떻게 된다? 본능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절대 붙잡으면 안 된다, 쿨하게 알겠다 하고 돌아와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조언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멘탈 나가서 울고불고 붙잡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붙잡아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상대가 붙잡힐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붙잡든 매달리든 뭘 해도 상대방은 어떻게든 붙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붙잡았는데도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뒤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한테 매달렸던 사람으로 남게 된다면 그 이후에 같이 회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붙잡고 싶을 때는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설득이 아닌 제안을 하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남 자리에서 먼저 붙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할게. 우리 좋았었잖아. 더 예쁘게 만나보자. 이렇게 무작정 감정이 호소해서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안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다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어진 기간 동안 우리 관계를 돌아보고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미숙했었고 서로가 안 맞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즐거운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너의 생각은 어떻냐? 싫으면 나에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달라져요. 그냥 감정에 호소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또 똑같은 만남이 되겠구나. 예전과 달라진 게 없겠다라고 느끼겠지만 확실하게 제안을 하는 사람은 어떻죠? 정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면 그때는 알겠다고. 오늘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텐데 고마웠다고. 이제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지낼 테니까 너도 행복하길 바란다고. 라는 식으로 좋게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붙잡았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예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누가 봐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남아있는데 막상 머리로는 다시 만나는 게 맞을지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중심리라고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만 더 붙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한다? 더 붙잡게 돼요. 매달리게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될 경우 여러분의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냐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시간을 더 가져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만나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상대방을 안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다시 사귀는 형태로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돼요. 사람에게는 거울 유런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하품을 하면 나도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되고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를 보면 나도 괜히 슬프게 되고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축구를 응원하는데 내가 더 흥분하고 화가 나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시죠?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울 유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예전에 연애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표정, 행동, 몸짓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변화를 느낍니다. 얘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구나.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겠다. 상대방이 그걸 바로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재해는 바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예전보다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쓰셔도 여러분의 재해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따라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진짜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이별의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된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자리에 나가셔서 더 달라진 모습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아로제였습니다.